현재 기다라는 게 실행이 났습니다. 제가 앞전에 테스트를 했는데 디버깅 기능이 작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파일 경로를 이제 등록해야 되는데 그것이 연결이 잘못돼가지고 비정상 작동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다려서 디버거 기능이 이제 지원되는 것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적 디버깅이 되겠습니다. 원래 기드라는 이제 정적 디버깅이라고 하죠. 데이터만 이제 분석을 하고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서 분석만 하는데, 요 이제 동적 디버깅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가 프로그램 목록을 미리 등록해 놨는데요.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오픈 위치를 선택하면 요 디버깅 기능이 있습니다. 요것을 이제 선택하면 이제 바로 디버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파일 불러오지 않고 분석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 위쪽에 여기 아이콘을 이제 선택하면은 요거는 이제 파일을 새로 불러와 가지고 이제 등록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현재 이제 백지 상태로 아무것도 프로그램 등록 안 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단에 파일을 선택 후 오픈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분석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명을 선택 후 OK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셈블리 명령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돼야 이제 프로그램 분석이 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요거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창을 배치해 놨는데요. 창에 이제 목록을 보고 싶다면 이제 윈도우즈 목록을 선택 후 디버거를 선택해 보면 다양한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확인할 수 있는 거하고 디버그 콘솔, 모듈 이런 이제 이름도 확인할 수가 있고, 오브젝트 창, 레지스터 그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드레드 값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오브젝트 창하고 요 모듈 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테디 매핑이라는 요 창을 이제 활성화해 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디버그 타겟라는 이 창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버그에 보면 디버그 타겟라는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을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오브젝트 창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 오브젝트 창이 없으면 디버깅이 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디버깅 할 수 있는 이 버튼이 현재 별상화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버튼이 보여야 이제 이것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브젝트 창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파일 선택 후 자, 여기에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현재 두 개의 목록이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벌레 모양 아이콘을 이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디버거 오브젝트 플러그인이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오브젝트 창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다양한 이제 플러그가 대부분 다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체크 한번 해제 볼까요? 자, 체크 해제하니까 창이 사라지죠. 자, 그러면 메뉴를 봐도 아마 없겠죠. 이 플러그인이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가 보통은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열어가지고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고 요거는 닫아주면 되겠죠. 현재 이제 위치가 바뀌었는데요. 요 위치 변경은 여기 푸른색 타이틀 바를 요 선택 후 끌어가지고 이렇게 아이콘 커서가 너무나게 보이면 여기다 다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치에 배치하고 싶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화살표가 나타나면 그 위치에 이제 배치가 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바뀌죠. 안쪽으로 집어넣고 싶다면은 이렇게 커서가 네모나게 바뀌면 이때 놓으면 됩니다. 독립적으로 또 실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네모나게 창이 이제 아이콘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독립적으로 또 실행도 가능한 경우가 됩니다.
시끄러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죠. 자, 이것도 이제 아무 창이나 그 집에 열 수 있는 건 아니고 요 묶음으로 되어 있는 창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제 파일을 불러 놓은 상태인데요. 여기서 이제 디버깅이 진행해야 되죠. 디버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쪽에 디버거 메뉴를 선택했고 디버거 프로그램 이름명이 있는데 여기에 다양한 디버깅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니까 여기에 이제 in LLDB라고 적혀 있는데 요 위쪽으로는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아래쪽으로 이제 이용해 보니까 그건 이제 작동이 잘 되더라고요. 자, 일단은 여기 in debugging locally in VM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요것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디버거에 따라 이제 속도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하고 좀 간편하게 이제 분석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하게 이제 분석을 하면 속도가 좀 느려지겠죠. 그리고 간편하게 이제 분석을 한다면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경우가 됩니다. 일단은 이것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기본 창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특별히 뭐 건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냥 진행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파일을 경로를 이제 등록해 주는데요. 자, 계속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석 단계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현재 작업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메시지 창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 창도 있어야 됩니다. 자, 현재 이제 메시지 박스가 떴는데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타겟 모듈 리스트를 이제 연결해 줘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이제 테스트했는데 디버깅이 작동 안 하는 이유가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잘못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OK 눌러주고 등록해 주면 되겠죠. 자, 아래쪽에 보면 자, 스테디 이제 매핑이라는 요 윈도우즈도 있어야 됩니다. 자, 윈도우즈 선택 후 디버거를 선택해 주면 여기에 스테디 매핑이라는 요 목록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여기 모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필요한 경우가 됩니다. 자, 현재 보면 제가 요 모듈이라고 적혀 있고 두 개의 윈도우를 이제 등록해 놓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듈이라는 거 요걸 이제 선택을 해 놓으면은 여기에 연결된 이미지 베이스 이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해 주고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맨 모듈 2라는 요 목록을 이제 선택해 줍니다. 요 프로그램 명이 보이는데 요거는 각자가 분석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이제 달라지겠죠. 자, 그럼 또 이미지 베이스 이제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문서 아이콘을 볼 수 있는데요. 뭐 요거를 선택해 주면 분석하고자 하는 이제 프로그램 명을 선택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미지 베이스 요거만 선택을 해주고 바로 이제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다시 이제 스테디 매핑이라는 여기에 보면은 자, 연결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등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 작업을 이제 안 해줬기 때문에 이 디버거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찾고자 하는 함수의 이제 이름을 이제 찾으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디컴파일러라는 이것을 이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디컴파일러 이제 메뉴가 있나요? 여기 디버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요 목록에 이제 디컴파일러가 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목록을 잘 확인해가 자신이 맞는 그런 윈도우를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함수나 이제 특정 이제 문자를 이제 찾고 싶으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기능을 이용해야 되겠죠. 여기 서치 기능을 이용하면 포스트링이라는 요 목록을 선택 후 이제 서치를 누르면 다양한 이제 문자를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선택하면 번지로 이동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분석하고자 하는 브레이크 포인트 시점을 이때 이제 걸어두면 되겠죠. 또 함수를 이제 찾고 싶다면 윈도우즈 목록에서 여기에 보면은
자, 펀션이라는 이 함수로 목록을 선택했고, 보면은, 자, 여기에 다양한 또 함수로 이름을 이제 부족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스템 파일에 이제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gdi32.dll 이제 파일에 이제 함수다.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set text color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gdi32dll 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DLL 파일 안에 이제 함수가 되겠습니다. 요런 창 기능들은 이제 필요할 때 찾아가 이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볼 이제 트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 기능을 이용하면은 이제 프로그램 현재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함수를 이제 부족했습니다. 자, 요것도 윈도우즈 디버거에 보면은 아마 있겠죠. 심볼 트리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없으면은 여기 아래쪽에 여기에 있겠죠. 자, 여기 있네요. 자, 심볼 트리. 그리고 이거 인터러프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 목록도 있어야 됩니다. 요게 바로 여기에 있는 자, 요 창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오브젝트 창에 보면은 자, 여기도 네모난 아이콘이 있잖아요. 요걸 이제 선택하면은 같은 창을 나타내는 경우가 됩니다. 요거 한번 닫아볼게요. 닫고 난 다음에 요것을 선택하면 같은 창이 나타나죠. 목록에서도 보면 이걸 선택하면은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요 창이 있어야 됩니다. 이 창도 없으면은 작업을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 메시지를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요 창도 열어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심볼 트리라는 이 창에서 함수명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다양한 함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이 분석하고자 하는 지점으로 이동해 가지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가지고 분석을 하면 되겠죠. 현재 제가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이제 프로그램에 메시지 박스가 하나 이제 호출이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가지고 분석을 해 주도록 하죠. 자, 메시지 박스가 호출되기 전 바로 앞전에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마우스 이제 우측키를 누르고 자, 여기 타겟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되는데 이 지점을 이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코드가 보이는 이 지점에 이제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창이 하나 보이는데 이게 다이나믹 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윈도우 디버거를 선택하면 요 뉴 다이나믹 리스트라고 있는데 이것을 선택해주면 여기 이제 창이 나타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브레이크 포인트 이제 걸 지점이 여기 이제 send 메시지 A라는 함수인데요. 자, 여기다 이제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메시지 박스 바로 위쪽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타겟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제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번지를 보여주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 줄만 걸겠냐, 아니면 두 줄, 석 줄, 네 줄, 다섯 줄 걸겠냐, 그런 이제 길이를 설정해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로 설정해 주면 요 브레이크 포인트가 한 줄만 걸리겠죠. 보통은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이제 한 줄만 걸어가 사용하는 경우가 됩니다. 자, 5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볼까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면 이것도 브레이크 포인트가 조금 더 이제 크게 이제 걸리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코드의 이제 길이만큼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이제 걸린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윈도우 창을 이제 열어주면 되겠죠. 자, 이 브레이크 포인트 창도 윈도우즈 선택 후 디버거를 선택해 보면 이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자, 이 목록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브레이크 포인트 이제 걸린 지점이 포인트 이제 목록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현재 이 지점이 됩니다. 이 지점에 보면 브레이크 포인트 걸린 지점이 둥근 원위로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브레이크 포인트 창에서 여기서 마우스 이제 우측키를 누르고 이제 확인을 해보면
다양한 이제 메뉴를 지원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우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죠. 자, 필요 없는 거는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함수 이제 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자, 타겟 브레이크 포인트를 선택해 줍니다. 자, 이제 한 줄만 그려주도록 하죠. 그리고 아래쪽 속성을 선택해 보면 소프트웨어 실행할 때 브레이크 포인트를 건다 이제 그런 의미고, 두 번째는 하드웨어 실행할 때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이제 걸린다 그런 의미고, 요거는 읽을 때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린다. 그리고 이제 쓸 때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린다. 뭐 읽거나 쓸 때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린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소프트웨어 요거 사용하는데요. 이것을 했을 때 브레이크 포인트가 잘 안 걸린다 그러면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트를 건다 이제 이것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린다를 선택해 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등록된 것을 이제 보충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우스 우측키로 누르면 뭐 활성화, 비활성화로 이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바뀌면 이거는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이때는 작업을 하셔도 브레이크 포인트가 안 걸립니다. 자, 이렇게 파란 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여기 오브젝트 창을 보면은 아이콘이 이제 활성화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디버깅 기능을 이제 많이 하셨다면은 이 아이콘만 봐도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보통 이런 삼각형 모양은 요건 실행 버튼이 되고, 요거는 뭐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버튼이 되죠. 즉 코드의 한쪽을 분석한다 그런 의미고, 요거는 뭐 코드를 뛰어넘는다, 단계 진행하면서 뛰어넘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밖으로 빠져나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제 추가하는 그런 단추가 되겠죠. 현재 여건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주고 싶은 이제 번지를 이제 적으면 이제 될 겁니다. 자, 다음 번지 한번 봅시다. 여기 401A0B라고 되어 있네요. 401A0B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401A0B 이렇게 적어주고 셋 브레이크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다시 이제 하나 더 지정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필요 없으면 또 지워주면 되겠죠. 자, 클리어를 선택 후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필요 없다면 또 지워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벌레 아이콘이 하나 더 보이는데요. 이거는 무슨 아이콘이냐면은 프로그램을 하나 더 실행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톱니가 이제 두 개 보이는데요. 이거 한번 선택해 볼까요?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전에 이제 경로를 등록해 줘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전에 디버깅을 하면서 요 작업은 했기 때문에 현재 정상적으로 디버깅이 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통 디버깅이 또 안 된다면 요 아이콘을 선택해 주고 이렇게 이제 작업을 진행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어태치 기능이라고, 현재 이제 프로세스가 실행해 놓은 그것을 연결을 해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이제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능은 이제 디버깅 많이 하신 분이라면 다 잘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브레이크 포인트가 지워졌는데, 자, 여기다 다시 한번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겟 브레이크 포인트, 자, 소프트웨어 실행할 때 멈춘다로 한번 다시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위쪽에 제가 지으니까 이 포인터가 자꾸 하나씩 값이 쌓이네요. 자, 그리고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뭐 여기다 보면은 뭐 지우는 기능도 있고 뭐 비활성하게 하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셋 브레이크 포인트 요 목록에 보면은 브레이크 포인트의 속성을 이제 바꾸는 이제 그런 기능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바꾸면 되겠죠. 자, 서론이 이제 길었습니다. 자,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제 걸어 놨으니까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제 하선표가 보이는데, 이것을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작업하는 과정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커서가 요 깜빡이는데요. 여기도 이제 명령어를 입력해가 실행할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자, 이 명령어는 인터넷 검색에도 잘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아예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명령어를 입력하는지 정확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 이제 헬프 기능에 이제 도움말 기능인데 여기 이제 찾아보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 이제 실행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선택하면 현재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면 이렇게 좌표 값을 구해가지고 선택하면 이런 메시지도 이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건 지점이 이제 메시지 박스가 이제 출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각형 이 부분을 딱 선택을 하면은 네,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렸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렸다는데 뭐 특별한 그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없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 창이 하나 이제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작업 과정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브레이크 포인트 0 히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렸다.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기타가 좀 아쉬운 게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자마자 이 코드에 딱 나타나면 좋은데 현재 잘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그러나 요 위쪽에 다이나믹 창을 보면 여기에 딱 멈춘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색 원이 이제 나타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단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죠. 진행을 해보면 이동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단계 이동되죠. 계속 진행을 해보면 현재 보면 여기 현재 이 부분에 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메시지 박스 함수가 호출되는 이 부분으로 이동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 다이나믹 창에 보면 현재 이 값이 0값에 뭐 물음표로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때 이제 코드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마우스 우측 키를 누르고 자, 여기 이제 디스 어셈블이라는 거 이것을 이제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른 형태의 이제 코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 코드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마우스 우측 키를 누르고 여기 이제 다른 또 메뉴를 선택해 보면 되겠죠. 여기에 뭐 디스 어셈블 되어 있고 X86 이상한 또 문자를 보이네요. 이걸 한번 선택해 볼까요? 이것도 이제 같은 기능인 거네요. 그러면 그러면 크리에이터 이제 포지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코드가 보이네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값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경우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 창을 이제 보기 싫다 그러면, 창을 닫아주면 되겠죠. 이 창을 너무 많이 이제 펼쳐놓으니까 이 코드 창이 너무 작게 보이나. 그럴 때 뭐 닫아줘 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넓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고 싶다면 윈도우 창을 선택하고 디버그에서 New Dynamic Listing 이것을 선택하면 또 나타나죠. 코드 창이 너무 작으면 좀 답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크게 보는 게 이제 좋을 것입니다. 자, 현재 여기 하살표 보면은 이동된 지점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부터 또 시작하는 경우가 되죠. 자, 계속 진행해 볼게요. 네, 현재 콜 명령어까지 왔습니다. 이제 메시지 박스를 호출하는 기능이 되는데 한 번 더 실행을 하면은 자, 메시지 박스가 이제 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종료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기 싫다 그러면 취소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 코드로 이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제 진행하면 되겠죠. 자, 이 코드 부분이 현재 자, 여기 이제 리턴까지 이제 진행했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mov eax 0x 1이 eax에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보시죠. 즉 1의 값이 eax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이제 리턴 값이 1이 들어갔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eax 네지터는 32비트 네지터인데 이게 함수의 리턴 값을 저장하는 네지터가 됩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을 하면은 자, 현재 이제 코드가 이제 나타나지 않네요. 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는 프로그램 종료되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또 누르면은, 자, 현재 이 부분에서 또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진행해 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자, 다시 또 메시지 박스를 또 호출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진행해 가지고 디베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꺼지네요. 자, 그러면 또 활성화를 진행해 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벌레 모양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어떤 증상이 발생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벌레 아이콘은 제가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뭔가 계속 값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실행을 또 해주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두 개 생겼죠. 원래 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요거는 이제 새로 생긴 이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ID 값이 또 새로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프로세스 이제 ID가 있는데 또 새로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래 모양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또 실행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겼으니까 뭐 요거는 뭐 종이해 주고 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회색으로 바뀌면서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디버그 타겟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선택하면 여기 또 노란 아이콘을 또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을 하면 현재 디버거 중인 다양한 형태의 목록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요게 이제 선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하고 싶다면 또 다른 거 선택하면 되겠죠. 요거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작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정확히 어떻게 작동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잘못 선택해가지고 작동하면 디버깅이 오작동 돼가지고 잘 안 됩니다. 잘 되든지 안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에 여기에 있는 요걸 선택을 해볼게요. in VM ms debug 모듈이라고 되는데 요것을 한번 선택했고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그러면 새로운 이제 오브젝트가 또 하나 이제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위에 아이콘을 보면은 활성화가 안 돼 있죠. 근데 여기 스태틱 맵을 보면은 여기 연결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마우스키를 누르고 메모를 선택했고 똑같이 또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또 연결이 됐죠. 자, 연결이 됐는데도 이제 현재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요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이건 또 지워져 버리네요. 저도 요건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거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닫아주기 전에 여기 왼쪽에 여기 디버그 타겟 보면 새로운 여기에 목록이 하나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선택을 하면 각기 다른 목록으로 이동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필요 없다면 요거 이제 지워버리면 되겠죠. 요거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닫아주고 요거는 마주치기를 누르고 요거는 제거해 주도록 하죠. 자, 그럼 다시 오브젝트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요건 또 활성화되어 있죠. 아직은 이게 제가 이렇게 디버그를 만져보니까 정확히 어떻게 작동되는지 여러 번 많이 이제 이 디버그를 활용을 해봐야 그 성능을 정확히 이제 알 것으로 이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디버그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위쪽에 이제 디버그 메뉴를 선택후 여기 이제 모두 해제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선택해 가지고 연결을 이제 차단해 줘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 끊기 기능을 이용해가 이것을 연결을 해제해 주면 이제 오브젝트가 이제 해제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프로그램은 계속 아직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자, 그럴 경우 여기에 뭐 다른 이제 목록도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뭐 연결을 또 뭐 닫아주면 되겠죠. 그런 뭐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디버깅을 다시 이제 딴 걸 하고 싶다면 연결을 이제 해제해 주고 난 다음에 다른 부분을 또 선택해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자, 이번엔 요거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자, 그리고 자, 진행을 계속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창이 하나 생겼네요. 앞전에보다는 조금 더 데이터를 읽어내리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은 또 메시지가 뜨죠. 자, 그럴 경우는 또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좀 자동으로 연결해주면 좋겠는데, 매번 같은 작업을 해야 되니까 조금 불편한 경우도 있네요. 그러면, 자,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드편을 누르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브레이크 포인트 지점을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바로 이제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함수를 선택했고, 걸고자 하는, 분석하고자 하는 지점으로 이동해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제 걸어줘야 되겠죠. OK를 누르고, 자, OK를 눌렀는데 등록이 안 되네요. 그러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현재 이게 활성화가 안 되네요. 지워지는 것도 안 되고, 지우는 거는 되고, 그러면 다시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보도록 하죠. 이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려야 되는데 안 걸리네요. 이게 걸렸는데 색깔이 지금 회색으로 바뀌네요. 이게 이렇게 회색으로 바뀌면은 작동이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로그램이 지금 실행이 되어 있어가 그런가요? 그럼 종료해 볼까요? 종료하고 난 다음에 다시 포인트를 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회색으로 나타나네요. 이러면 작동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디버거는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연결을 끊어줘야 되겠죠. 열려있는 파일을 끊어주기 위해서는 파일에서 클로스에서 프로그램명을 선택하면 여기 닫히겠죠. 뭐 저장할 건가 저장하지 않을 건가 이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장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럼 완전히 다 닫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라에서 확장 기능으로 이제 디버깅 기능이 이제 지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적 디버깅 기능으로 많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기드라 이 동적 기능이 지원 안 되고 정적 분석 기능만 지원이 돼 가지고 많이 활용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이제 기드라를 이용해 가지고 직접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활용하면 이제 되겠습니다.